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강경투쟁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속속 정계로 복귀하고 있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서 황교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대신해서 수도권 총선을 이끌 인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최근 여권에 올드보이들이 대거 귀환을 했죠. 정부 주요 요직을 맡는가 하면 당대표 경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김문수 이 3인방. 자유한국당 시절 이른바 삭발투쟁의 전면에 섰던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저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자유한국당 더 힘차게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1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2호 삭발을 감행했는데요. 관심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과연 삭발을 했냐였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조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검색어에 나경원 딸, 나경원 사학비리 본인이 너무나 많은 흠이 있습니다. 본인이 삭발을 하는 결기를 보였어야죠. 나 부위원장 끝내 삭발은 하지 않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되레 역풍이 분 겁니다. 릴레이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국회가 아니라 국조사가 돼요. 국조사 알아요? 국회 조계사가 되게 생겼어요. 이게 웃으면서 하니까 희화화되잖아요. 그나마 삭발 투쟁이 남긴 것 중에 하나, 황 전 대표가 이 모발의 꼬리표를 뗐다는 거죠. 황교안 이렇게 딱 치면요, 가발이 먼저 뜨는데 그거 가발 아닌데요, 그죠? 아니 삭발하고 나서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가발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당시 탈모인들 사이트에서 알고 보니 상위 5%다. 풍성충이다. 배신감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내심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삭발 1호와 2호, 이후 본격적인 아스팔트 사나이의 삶을 시작합니다. 부정선거론과 색깔론을 앞장서 설파했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신실한 분들로 알려져 있죠. 이 정도면 소신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로 봅니다. 아니 근데 4.15 부정선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치러진, 그러면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입니까? 대선도 네. 저자들은 부정선거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애썼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들이 이기려고 하던 그 1, 2표 차의 승리를 결국 0.73%로 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반면 나 부위원장은 원내 투쟁에 집중을 했었죠. 패스트트랙 전국을 지휘한 총사령관이다. 훈장 아닌 훈장을 달았습니다. 국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기소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국회법을 위반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새 나경원 의원이 뭐 그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거긴 그때 총사령관이에요. 그 패스트트랙 때. 강경파 3인방의 부상.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데요. 황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며 던진 이 말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현재 국민의힘 2년 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해 창당한 미래통합당이 모태가 됐죠. 이 합당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당에 들어온 인사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적이죠. 당내에선 중도와 개혁 보수, 이른바 당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인사들인데요. 강성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 3인방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에 소문난 별밤지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들의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먼저 안 의원, 당대표 경선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 당시 약속에 주목을 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에 윤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안철수 사실 이 의원한테 어떠한 언지를 혹시 주지 않았느냐. 아, 약속사항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서 이 사람이 입당도 하게 됐고 합당도 하게 됐고 그래서 역시 또 당대표를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글쎄요. 언질이라 단일화 합의문도 깜빡했었죠. 이거 필요 없으세요?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차기 대권주자는 안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전에 당대표 한 모습들을 보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대권 나가려면 네 사람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다. 반윤의 상징이 됐죠. 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가서 당내 기반이 확실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유 전 의원의 당내 기반, 이준석 전 대표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본인은 동지들이 있다곤 하지만 실체가 불명확합니다. 세력이 제가 왜 없어요. 우리 당 안에 개혁 보수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전부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고요. 옛날과 같은 무슨 개파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철학과 가는 길이 같은 동지들은 있는 거죠. 당장 스피커 전쟁에서도 수세에 몰렸습니다. 친윤계 인사들 오늘도 일제히 마이크를 잡고 유 전 의원에게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당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5대5 비율로 했는데 이때 유 전 의원이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한테 패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 관건이다. 늘 말하는 개혁 보수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주로 그분이 당에 좋은 리더십을 보이기보다는 좀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는.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은 어떨까요? 윤리위의 추가 징계와 무고죄 검찰 송치로 정적인 코너에 몰렸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봤는데요.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은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걸로서 마감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정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공천이나 받겠느냐 물음표가 달린 상태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뭐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공여지척이라도 공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글쎄요, 친윤계에선 이미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수도권 선거를 이끌 사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골고루 잘 싸워야 되지만 또 뭐 대표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뭐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국회에서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어떤 신선한 바람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가급적 그 총선에 참여해서 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 치어리더 같은 정치인 한 장관이 있는데 굳이 이 전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싶습니다. 한 장관의 총선 도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달려있다는 평가죠. 일부에선 40%는 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과연 총선 전에 가능할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정과 상식, 실현 방안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위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탈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봐요.